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녀상이 있죠. 보통 공부를 잘하거나 또 교우 관계도 좋고 활달하면서 리더십도 강하고 뭐 이런 아이들을 꼽을 텐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모상은 어떤 걸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듣기가 좀 겁날 정도인데요. 아이들이 어떤 부모상을 꼽았을까요? 선생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저도 보면서 좀 겁나기도 하고 찔리기도 했는데요. 네. 아이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부모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라고 합니다. 아유, 미안해라.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쁘셔서 저도 그렇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업무를 보느라고 많이 집중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집중해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순위로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부모,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해주는 부모, 그리고 친구와 비교하지 않는 부모, 네. 그리고 나를 잘 이해해주는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될까 한번 짚어보시면서 되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1위가 그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부모잖아요. 그래요. 요거는 제가 이제 부모가 되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스케줄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즘 같은 때는 그렇죠. 항상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건데요? 어느 날 내가 학교가 딱 끝나고 응. 딱 나왔는데 고급 리무진 차가 앞에 딱 서요. 근데 웬 할아버지가 내리면서 할아버지? 네, 너가 1인이? 네, 알고 봤더니 재벌 할아버지. 재벌 할아버지를 둔 엄마 아빠를 상상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귀를 잠시 막아주세요, 어머님들. 네.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나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요. 네, 이리 씨 같은 아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저학년 학생들은 이제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부모님이 간섭하는 걸 좀 싫어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이제 원하는 부모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모나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부모님이 이제 좋은 부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때 같이 축구하자 아니면 아빠랑 축구장 갈래? 라고 했었던 부모가 점점점 바뀌어서 축구 이제 그만하고 수학 공부나 하지? 라고 그렇게 하는 되죠. 말을 하게 네. 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야, 수학만 잘하는 애들보다 축구 함께 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너가 꿈을 결정할 때 더 넓은 폭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경기 분석관이 될 수도 있고 네. 네가 이제 코딩 같은 걸 하게 되면 게임 프로그래머 같은 것들, 축구에 관련된 게임 프로그래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 라고 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서 좀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다다가가는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막 입이 근질근질했잖아요. 그래, 너는 축구도 잘해서 좋은데 수학도 잘했으면 좋겠어.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엄마 욕심에?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보면 엄마가 원하는 아이상은 진짜 좋은 아이상이에요. 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근데 아이가 원하는 부모상을 부모가 해줬을 때 과연 그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걔는 자기 이해해달라고 그러는데 놀고 싶은 거 놀게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이해해준다고 민주적으로 오냐 해서 키우는 게 결과적으로 아이가 참을성이 없어지거나 생활 습관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칭찬할 땐 칭찬해 줘야 되지만 훈육할 때는 따끔하게 훈육을 해서 해야 될 것과 그다음에 안 해야 될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바라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부모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부모의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도 딱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수다학을 찾아와 주신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이곳은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어떤 고민을 갖고 수다학에 도움을 청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는 부모님.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가 동시에 나온 경우는 정말 오랜만인 네,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버님이 또 나오셨어요. 숙제만 하고요. 학교 갔다 오면 숙제만 겨우 하고 일주일에 몰아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을 학습지 선생님 오시기 전에 몰아서 하는 거죠. 숙제를 몰아서 한다고요?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라, 근데 이 광경은 뭐죠? 근데 이렇게 지금 보기에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듯해 보여요.
아니에요. 지금 학습지 선생님이 오실 때가 돼서 아마 숙제하냐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째 말을 거는 게 미안할 정도로 문제풀이에 푹 빠진 오늘의 주인공. 아직 인사도 못 나눴는데요. 제작진, 이대로 물러날 순 없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냥 못 푸는 거야. 잠깐 보여줄 수 있어? 지금 빨리 해야 돼서 급해가지고. 방해하지 말았는데요. 인터뷰를 거부하면서까지. 뭔가 매우 급해 보입니다. 수다학 최초 인터뷰 거부 사태 발생. 이를 어쩌면 좋죠? 언제쯤에나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총학교 6학년 김진현입니다. 드디어 만난 오늘의 주인공. 귀여운 모습이 인상적인 진영 군을 소개합니다. 학습지 할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선생님 오기 전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건데 그렇죠.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수학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네.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도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의지를 가지니까 집중은 하네요. 선생님이 오기 전에 숙제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있지만 사실 진짜 집중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게다가 벌써 6학년인 진현이 학습 습관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숙제를 자기가 못해가면 이제 혼나는 거에 대한 강박감. 그것 때문에 사실은 4학년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너무 선생님이 많이 내줘가지고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늘 생각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또 어쨌든 요즘 아이들 너무 놀지를 못해가지고 좀 걱정은 되죠. 근데 사실은 그 공부를 시키긴 해야 되는데 저희도 어떻게 뭐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사실 조금 고민은 돼요. 5살 때부터 제가 학습지를 시켰는데 그 학습지조차도 하도 이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숙제 맨날 밀려서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시 백하고 또 하다가 다시 백하고 이게 지금 너무 반복이 계속됐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학습 습관을 어떻게 잡아줘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부모님. 하지만 성악가인 어머니는 지방 출장이 잦아 진현이를 챙겨주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많이 바쁘시네요. 덕분에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진현이. 요즘은 뮤지컬 때문에 대화도 많이 늘었대요. 장래 희망이 뮤지컬 배우래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무대 제일 가운데에 있는 아이가 진현이에요. 평소 진현이의 모습도 멋지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은 정말 최고죠. 하지만 예술가를 꿈꾸더라도 수학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엄마. 아무래도 직접 지나온 길이기에 더 잘 아실 수밖에 없겠죠. 머리가 안 좋으면 이거 음악 예술 활동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려면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학 공부, 과학 공부 같은 거는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얘기를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이제 부록의 나이가 돼야지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어머니 표정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엄마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숙제만 겨우 하는 진현이. 게다가 단순 연산 문제만 풀고 있어 걱정이 더 큰 상황인데요. 진현이가 기다렸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시작하는 수업. 과연 선생님과 공부할 때의 태도는 어떤지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선생님하고 사이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집중도 잘하는 것 같고. 피곤할 법도 한데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임하는 진현이. 참 대견한데요? 재미는 없었는데 선생님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재밌어졌어요. 그래도 조금. 선생님을 유독 좋아하는 진현이. 사제에 연을 맺은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5학년 후행을 하고 있네요. 아, 네. 원래대로 하면 되는데. 자, 준비 시작. 야, 요즘에 이렇게 시간 체크도 다 하나 봐요. 3분 초가 나왔습니다. 자, 3분 11초. 벌써 3분. 그치?
그다음에 약분 그런데 굳이 시간을 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진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만히 냅두면 5분, 오늘 같은 경우도 5분, 6분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조금 지나면 많이 피곤해하고 많이 좀 힘들어하고 좀 안 하고 싶어하고 그런 스타일이죠. 아무래도 오랜 시간 진현이를 봐왔기 때문에 가장 잘 맞는 학습법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얘는 없으시네. 그렇다면 진현이의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못하진 않아요. 진현이 같은 경우는 모르진 않고 못하진 않지만 연습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애가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계산해서 보시면은 간추릴 수 있는 부분들, 생략할 수 있는 부분도 자기가 연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략을 못하고 이제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루하고 아무리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음악가이자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진현이를 위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단기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진현이 사랑이 지극한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해외에서 수학을 접했을 때는 수학이 재미있었다는 진현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수준도 낮지만 양도 무척 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 수학을 거의 못하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한 아이들이 외국 학교에 가면 엄청 잘합니다. 거의 수학 천재 소리 듣잖아요. 한 두 자리 암산하면 지니어스란 말 하는 게다가 또 다른 문제는 점점 떨어지는 수학 흥미. 숙제도 겨우 하는 상황에 문제집을 풀라고 강요할 수도 없으니 곧 있으면 중학생이 될 텐데 부모님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라네요. 한참 숙제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핸드폰을 뺏었거든요, 제가. 숙제가 밀려서 오케이, 선생님한테 오케이 안 하면 일주일 뺏고, 안 되면 한 달 뺏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해서 요즘은 그냥 내비두거든요. 그런데 얘기는 하죠. 자유가 있을 때 행복해야 하라고. 그 자유를 네가 스스로 깨지 말라. 근데 지금 깨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음악과 수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진현이가 될 수 있게 수다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장래 희망이 뮤지컬 배우인 진현이를 만나봤습니다. 부모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대로 수학 공부라고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오시는 학습지 선생님이 도착하시기 바로 전에 숙제를 후다다다닥 해치우는 요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머님께서도 이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체능 쪽으로 본인이 진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수학 공부는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음악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수학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음악이라고 하는 학문이 조화라고 하는 거와 비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비례식을 찾고 규칙성을 찾는 수학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공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초 학문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음악을 전공하신 어머니와 또 아이와 관계가 좋으신 아버님께서 진현이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눠서 수학 학습의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좋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해야지만 이제 좋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네. 수학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성실하게 계속 해야지만 수학적인 학습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동감하는데요. 그 음악하고 수학하고 이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요? 첫째, 예. 둘 다 기호를 써요. 그죠? 오, 그렇네요. 네. 둘째, 단계별로 배웁니다. 그죠? 셋째, 두 과목 다 나를 소리 지르게 만들어요. 음악은 그러네요. 수학은 그죠? 여기서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네요. 보면은 진현이가 분수의 곱셈을 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6학년인데 분수의 곱셈은 5학년, 그것도 1학기 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년 수준으로 학습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똑바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학습 습관도 길러야 되고 학습 능력을 키워야 될 텐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학습지 선생님하고의 공부가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선생님이 이제 여건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시 이렇게 학습을 하는 상황이어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가신 후에 일주일 동안 공부할 거리들
네. 뭐 어떤 인강을 듣는다든지 어떤 단원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거를 계획성 있게 같이 짠 다음에 다음 일주일에 선생님을 만나면 확인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악과 수학의 이 연결성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자주자주 짚어주시면서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게 좋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진현이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마음속에는 수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현이의 전체 평균 인지 능력은 우수 수준이고요. 네.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언어성도 우수, 그다음에 동작성도 우수, 작업 기억력은 매우 우수 수준인데요. 그다음에 처리 속도는 평균 수준이거든요. 그 강점으로 보면 그 공통성, 그다음에 순차 연결, 행렬 추리, 즉 추론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 발전 가능성이 꽤 높은 아이고요. 근데 약점으로 보면 상식이나 빠진 곳 찾기, 기호 쓰기, 같은 도형 찾기 이런 것들이 약점으로 나왔는데 언어성에 비해서 책을 많이 안 읽었다는 게 조금은 뭐 예술적으로 있으니까 그럴 수 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각적인 그 기억력이나 집중력 이쪽에서는 다소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현이의 학습 전략 내지는 동기를 해보면 네. 근데 우울, 불안, 짜증이 약간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 원인은 좀 찾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현재 약간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진현이의 수학 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저를 보면요. 후행이 72%고 현행은 64%, 전체적으로 68%이기 때문에 네. 중상위권 정도의 내지는 상위권 초반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후행을 보면 계산력은 괜찮고요. 네.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나왔고 분수의 연산학습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고요. 현행은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나왔고요. 역시 분수의 나눗셈, 도형 이런 쪽이 약간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학습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평균 점수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노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좀 습관을 잡아준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아이 아닙니까? 사실 공부를 안 한 것 치고는 점수가 좋다. 이렇게 늘 그런 친구들 부럽지 않았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 1등하고 막 이런 거랑 그쵸? 크게 다르지 저는 않잖아요. 더 부러웠던 친구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잘 찍는 친구. 정말 부러웠어요. 잘 푸는 것도 아니고. 푸는 것도 아니고 잘 찍는 친구. 그래도 이제 문제 풀었던 것 중에 틀린 문제들 보면 또 약점을 저희가 찾을 수 있잖아요. 네, 먼저 후행 관련 문제집을 보면 분수와 자연수의 나눗셈,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 문제를 거의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약하고 문제도 푼 거 보면 21번, 25번이 사다리꼴 넓이 관련 문제였거든요. 네. 둘 다 손도 못 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도형의 넓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행 풀었던 문제를 보면 8번, 9번, 10번, 23번 요 네 가지 문제가 전부 다 분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전부 다 틀렸고 또 19번, 20번은 소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문제 또 다 틀렸고 또 16번 같은 경우는 평행 사변형 넓이 문제가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신기한 게 후행과 현행 모두 똑같이 분수의 나눗셈, 분수와 네. 소수의 나눗셈과 도형의 넓이 관련 이 두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일치해서 틀렸어요. 그 약점이 아주 정확하게 딱 그렇죠.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완이 이루어지면 원래 수학 실력이 부족한 친구가 아니어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행과 후행에서 공통적으로 틀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나쁜 점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공부를 하면 그 부분이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일 수 그렇네요. 있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현행과 후행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문장제 문제를 식으로 세우고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를 잘 풀지를 못했어요. 23번 같은 경우에는 식을 세우지 않고 바로 계산으로 넘어갔고 24번, 25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식을 세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앞에서 나타났던 특징과 마찬가지로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문장제 문제를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주고 풀어라 그러면 나는 문장제 문제를 계속 못 풀기 때문에 문장제 문제를 나는 못 푸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쉬운 문장제 문제를 주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하루에 2문제 정도 반복하다 보면 이제 똘똘한 친구기 때문에
문장 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인지, 어떻게 끊어서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약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앞으로도 꾸준히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도와주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어학연수 갔을 때는 네. 막 수학에 막 흥미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아무래도 그 예체능을 잘하는 진현이다 보니까 뭐 노래하면서 막 율동하면서 수학을 배우니까 더 이 흡수력이 좋아졌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더 쉬운 접근. 그래서 진현이는 아무래도 이 수학을 저한테 배우면 잘할 것 같아요. 아. 제가 이 수학을 약간 이 진현이한테 맞게끔 뮤지컬식으로 알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직접 본인 공부를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특별히. 진짜 네,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공부시키는 함께 거예요. 봅시다. 진현이한테는 네네. 뮤지컬처럼 지금 이 문제 삼각형 문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야 되는 이 순간 하면서 약간 그 뮤지컬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흡수를 빨리 하지 않을까. 네. 진짜 안타까움의 아니 눈물이. 지금 저한테잖아요. 네. 먹힐지 모릅니다 이런 방법이. 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흡수는 빨리 할 것 같은데 네. 남는 건 없을 것 남는 건 같아요. 없고 진도도 못 나가고 삼각형이 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용인 것 같고요. 그 진현이 같은 경우는 환경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가 있으면 좀 더 재밌어지고 그렇죠. 흥미가 없으면 네. 재미없어지니까 좀 흥미 있게 관리해주는 선생님이 좀 도와주신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학에 대해서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예체능 감성이 발달했잖아요. 이런 진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채로운 인강이나 온라인 학습도 굉장히 잘 맞을 수 있거든요. 다채로운 화면이 나오고 내용이나 음악도 나오고 하니까 잘 받아들이고 또 학습량을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기능이 있는 온라인 학습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관심은 있으신데 아직 직접적으로 그런 것에 관여를 안 하셔서 뭘 해야 되나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학습지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진현이에게 맞는 것을 추천받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진현이가 이제 활동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학 체험관이나 캠프, 보드게임처럼 이렇게 활동적이면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학놀이 형태를 많이 권하면 적극적으로 밤을 새서라도 즐겁게 활동적이니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신의 꿈까지도 연결을 했으니까 음악과 수학의 공통점이 꽤 많거든요. 아까 이리 씨가 말했던 그 세 가지 공통점도 네. 있고, 그래서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두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지 실력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과 음악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지금 마음이 좀 급할 수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적당한 학습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도 이제 매일 1시간씩은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좀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1시간 동안 30분은 인강을 듣고요. 인터넷 강의를 듣고 20분은 후행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 후행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분 정도는 이제 교과서와 수학 익힘을 중심으로 현행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1시간 규칙을 정하고서 늘 하다 보면 30분은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추천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어머님도 사실 우리 진현이의 공부에 막 시간을 투자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시고요. 아버님도 이렇게 허허 하시면서 공부를 너무 강요하진 않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부터 뭔가 새롭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이 두 분의 역할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체능 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수학이 어느 정도 들렸는데 고등학교가 되고 나서는 수학이 아예 들리지 않으면서 아유. 수학 시간이 괴로운 네네, 시간으로 그렇죠.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 학습을 통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진현이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습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학습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표를 짜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것을 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그다음에 학습지를 학습하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속 밀린다라는 얘기는 나 어제 안 했는데 오늘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눈에 보이는 곳에 정확한 시간에
하고 그것을 체크하게 된다면 네. 밀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수학에 대한 거부 반응이나 스트레스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이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은 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확실히 시켜줘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 날 봐라. 너네 엄마 엄청 바쁘다 지금. 아빠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엄마 만나서 편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참, 동기부여에서는 제가 혹했는데 뒷부분의 얘기가 역시 그러니까요. 허탈하게 네. 끝나는데요. 그 아빠의 역할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저 동기부여 그쪽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목표로 한 걸 잘 했는지, 오늘 숙제를 했는지 이런 점검은 엄마 대신해서 아빠가 해주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종 예고를 간다 하더라도 아이들 수학에 대한 고민은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럼요. 물론 일반 중학교나 일반 고등학교처럼 많은 양의 수학을 하진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과 수학적 사고력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제 해결력, 끈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계속 연습을 해서 달성되는 것처럼 수학이 주는 또 다른 그 아이들한테 주는 그 효과 중에 하나가 안 풀리는 거를 계속 노력해서 얻는 그 힘이기 때문에 수학을 통해서 그런 끈기를 가져가는 것과 네가 노래를 잘하게 하는 것이 같은 거라는 거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아 이게 내가 노래를 하지만 수학도 해야 된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체능을 하느라고 수학이 좀 수월하긴 했는데 이 수학과 예체능,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음악과 수학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늘 항상 인지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검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얼마든지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우리 진현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 진현이를 위한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캣 메스입니다. 진현이는 지금 규칙적으로 수학에 노출되는 게 필요합니다. 주머니 속에 수학적인 읽을거리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강이나 재미있는 수학 콘텐츠를 늘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음악이나 체육을 하는 친구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을 접할 기회가 줄어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사고력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수준의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진현이 같은 경우에는 음악머리 말고도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머리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수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하모니입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가진 악기들이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음악적 재능과 수학적 사고 능력이 멋진 하모니를 이루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들어볼까요? 이겁니다. 우와, 오늘 또 어우, 이런 걸 또 준비했어요. 약간 교회 오빠 같죠? 어, 이건데 이게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악인가요? 아니 그 제 예전의 취미가 기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근데 기타 등등으로 바뀌었어요. 안 친 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좋네요, 좋네요. 근데 방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친 지 한 3년 되니까 소리가 화음이 안 맞아요. 코드를 잡아도 소리가 예쁘게 안 나거든요. 그렇죠. 아, 여기서 이제 또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냐면 그래서 진현이가 참 이 악기도 그러잖아요. 꾸준히 치지 않으면은 이 음이 다 틀어져요. 그래요. 변합니다. 내 실력도 변하잖아요. 실력도 봐봐요. 지금 엄청 못 치잖아요. 안 지금. 되잖아요, 안 지금.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도 이렇게 꾸준히 해야지 실력이 계속 성장한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갖고 왔어요. 아유, 네. 그래도 이따가 좀 이렇게 안 되는 실력으로라도 좀 음악 하나 좀 들려주시든가요. 많이 실망하실 텐데 괜찮겠어요. 그래요. 우리 음악적 열정이 아주 가득 있는 우리 진현이가 그 열정을 수학에 조금만 더 나누어 준다면 분명히 수학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 청해 듣는 400초 수학인데요. 오늘은 김희진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저는 도형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도형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맞아요. 부모님께서도 막상 도형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 하고 막막해하는 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도형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예전에 그 수학에서 정말 꺼려하는 두 분, 이 미분 적분 때문에 그렇죠. 그 제가 부분. 좀 수학을 놨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수학을 포기한 이유가 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바로 도형. 나쁜 도형. 도형이 아주 힘들었어요. 저 힘들게 했어요. 그 형이 날 네네. 힘들게 했는데 왜냐면 뭐 넓이 구해라 뭐 이런 건 어떻게 하겠는데 갑자기 뭐 부피를 구해라. 뭐 갑자기 도형을 막 뒤집어 놔가지고 뭐 그래요. 어떤 모양이 되냐, 뭐 도형이 몇 개가 들어가 있냐 이런 거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도형하고 멀어졌거든요. 그때부터 네. 이해가 아니라 사실 암기 쪽으로 많이 가긴 했던 것 같아요. 공식을 외우면서부터 좀 힘겨웠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형은 또 일찍부터 만나는 형이라 너무 일찍 그러니까요. 흥미를 잃으셨네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씨 같이 그런 면에 부담을 느껴서 일찍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기도 하거든요. 근데 수학은 감각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배우는 아이들도 어렵고 가르쳐주는 부모들도 어렵게 느끼는 도형, 과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또 오늘 많이 소개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400초 수학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연산과 더불어 학생들의 대표적인 수학 고민, 바로 도형이죠. 어릴 때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찾아보고 반가워하면서 도형을 호기심 있게 대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넓이도 구해야 하고 둘레도 구해야 하고 방향에 따라 다른 모습도 알아야 되고 또 쪼개진 도형의 넓이와 부피까지 알아야 하는 등 도형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저학년 때 도형 감각을 높여서 개념을 확실히 다잡아 놓는다면 점점 어려워지는 도형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도형 감각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흥미로운 수학놀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 감각 놀이인데요. 바로 점토 도형 놀이입니다. 점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고 또 기준을 정해서 차이점을 분류하는 놀이인데요. 먼저 둥글둥글 뭉쳐서 둥근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 세면으로 톡톡 쳐서 삼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또 다른 독특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좀 전에 만든 세 가지 도형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 모양, 각도, 면의 수, 크기 등은 다를 테고 반면에 점토의 양, 점토의 무게 등은 같을 겁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아이들은 도형에 관한 개념은 물론 부피나 무게에 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독특한 나만의 도형을 만들고 이 도형의 이름은 할머니 발, 이 도형의 이름은 한입 베어문 쿠키, 이 도형의 이름은 보조 배터리 등 다양하게 이름을 붙이는 놀이를 통해 도형과 굉장히 친숙해지고 공간 감각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글의 자음을 만들어 보고 어떤 것들이 같은 그룹에 속하고 또 어떤 것들이 다른 그룹으로 구분되는지 나눠보는 활동을 하면 도형 감각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음 기역과 니은은 같은 그룹에 속하겠죠. 왜냐하면 한 덩어리를 떼어내거나 자르지 않고 덩어리가 통째로 모양만 달라지기 때문이죠.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만 바뀌게 되죠. 하지만 희응의 경우에는 덩어리를 떼어내야 하므로 다른 그룹에 속할 겁니다. 이렇게 점토를 이용해서 자음을 한 번씩 다 만들어 보도록 한 후에 다양한 기준으로 자음을 나누어 보는 활동을 해보세요. 한 조각으로 되어 있고 구멍이 없는 자음, 한 조각이지만 구멍이 있는 자음, 두 조각으로 되어 있는 자음 등을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서 도형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분류 감각은 물론
넓이, 부피, 둘레에 대한 감각을 함께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도형 감각을 높여주는 수학놀이. 이번에 두 번째 놀이를 소개할 텐데요. 바로 6개의 정사각형 놀이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6개의 정사각형 변신놀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6개의 정사각형을 붙여서 창의적으로 다양한 도형을 만드는 놀이입니다. 6개의 정사각형을 일렬로 한 면씩 쭉 붙게 해서 숫자 일자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그 상태에서 마지막 6번째를 떼어내서 5번째 정사각형 옆에 붙여서 니은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며 도형 감각을 익히는 건데요. 만약 6개의 정사각형이 당장 준비되지 않는다면 색종이 6장을 바닥에 놓고 다양하게 모양을 만들어 보고 만든 모양을 격자무늬 노트에 그려보고 정리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놀이를 하면 퍼즐 맞추기나 블록 맞추기를 했을 때와 비슷한 공간 감각 기르기 효과가 생기고 무엇보다 정사각형을 이용한 다양한 도형들이 눈에 익어서 도형이 굉장히 친숙해집니다. 그 후 색종이를 연결한 후 조립해보는 활동으로 이어지면 더욱 좋은데요. 조립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상자 모양이 될 것 같았는데 왜 안 됐지? 이 옆면이 2번 겹치게 되는구나. 여기는 3면이나 겹치게 되는구나 하면서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과정은 입체 도형을 이루는 면의 구성과 배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도형 감각을 높이는 2가지 수학놀이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도형은 무엇보다 많이 만들어보고 접하고 생각해보는 활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이 아니니까요. 여유로운 주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꼭 즐거운 수학놀이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즐거움과 함께 어느새 다양한 도형들이 친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사실 저희가 도형 부분은 실제로 만들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항상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좀 막막하긴 했어요. 만드는 건 하겠는데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어려웠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부담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히 제가 소개해드린 6개의 정사각형 변신놀이는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우선 색종이를 6장 준비한 다음에 쭉 일렬로 붙여놓기도 하고요. 밑에 거를 위로 올리기도 하고 또 2번째, 3번째 거를 옆으로 붙이기도 하고 또 가로로 일렬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6개의 정사각형을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35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아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쉬워하면서 하다가 25개 정도 만들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네. 정말 아리송아리송 하면서 많이 만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5개이기 때문에 옆에 노트를 두고 이렇게 찾은 모양을 표시해 가면서 35개를 다 찾고 또 확장할 수 있는 놀이가 이 35개 중에 실제로 만들어서 조립을 했을 경우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11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35개 중에 어떤 게 조립하면은 정말 정육면체가 될지 하고 찾아본 다음에 실제로 간단히 만들어 보고 이면은 겹쳐서 안 됐구나. 이면은 됐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다 보면 도형에 대한 감각을 확실하게 기를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 강의 듣고 나서 네. 사실 그 도형 이 형이 굉장히 까다로운 형이었거든요. 조금 만만한 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제라도. 그리고 보니까 이 어머님들이 좀 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집에 막 택배 상자가 널브러져 있는 분들, 그분의 자녀분들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뜯어보고. 늘 항상 집에 도형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유리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실제로 그런 도형들을 많이 접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그런 도형에 관련된 감각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블록을 많이 조립해보고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것들을 조립해보고 변형시켜보는 형태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자 아이들도 사실은 지갑 같은 것을 잘라서 붙여서 지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공주 치마를 만들 때 단순히 1차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3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치마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도 네네. 하고, 제가 이제 본 것은 너무 신기한 건데, 저희 딸 아이가 빨대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빨대를 가지고 인어공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장난감 게. 좀 사줘요. 빨대 가지고 인어공주라고 하기까지 애를 그 지경으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저는 반대한 아빠가 수학을 공부하니까 이게 3차원을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네.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입체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도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도형에 관련된 감각들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 외에도 생활 속에서 이 도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입체 도형은 생활 속에서 많이 있는데요. 사실 평면 도형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네요. 평면 도형은 잡지, 신문, 광고지, 그다음에 달력 이런 데서 찾으면 돼요. 네. 그거를 찾고 오리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은 분류하는 것도 찾을 수 있죠. 작은 네모도 네모, 큰 그쵸, 네모도 큰 네모, 네. 작은 삼각형도 삼각형, 뾰족한 삼각형도 삼각형, 작은 원도 원, 큰 원도 원. 그런데 사실 삼각형을 찾기가 별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찾기가 마치 그 네이클로버 찾는 것처럼 아주 집중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일단 찾아놓은 거를 잘 오린 다음에 그거 갖고서 사람 얼굴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변형된 도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평면 도형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색종이를 접는 건데, 사각형의 색종이를 한 번 접으면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모양들을 공부방에다 그 장식을 붙인다든지 하면 내가 만든 도형들이 장식으로까지 변화했기 때문에 도형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방송 나간 후로 동네 뭐 문방구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색종이 색종이, 다 팔리고 동나요? 네. 끊었던 막 신문을 다시 또 구독하시는 분들 생길 것 네. 같고, 심지어는 또 우리 엄마들이 쇼핑을 엄청 할 것 같아. 이제부터 다 아이를 위한 거야 여보 하면서 엄청 긁으실 것 같은데. 내 아이의 도형 포장지 감각을 먹으려고. 키우기 위해서 네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감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도형 감각을 비롯해서 감각을 기를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무래도 조작과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익히는 건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필요한 도형 감각을 비롯한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보고, 듣고, 만지는 오감 활용 놀이를 최대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의 수학적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엄마의 모습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아이가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스스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어머님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내 아이의 수학 때문에 좀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수다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